네, 안녕하세요. 저는 TE웨어의 광노현 대표입니다. 네, 발표가 준비되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G 시대가 되면은 초연결 그리고 초고속, 초저지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G 환경이 되고 그 이후로 모빌리티까지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보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에서 많은 디바이스가 있어서 하나의 디바이스라도 만약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많은 보안적인 그런 문제를 전염시키고 망 자체가 지연이 일어나거나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5G에서 저희가 상상하는 그 많은 서비스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IoT 같은 경우는 미라이 본넷이라는 공격을 통해서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최근에 리포트된 거는 9만 대의 에어컨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해킹은 단순히 정보를 조작하거나 일부 정보를 가져가는 그런 유형인데 이제 5G 시대가 오면서 모든 장비와 그리고 모든 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모빌리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5G 시대에서 보안을 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5G 연결하는 과정에 통신 암호화가 필요합니다. 통신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라는 것은 현대 암호화에서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 키인데요.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가 되어서 검증이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암호 키를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 키 관리가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빌리티에서 어떻게 하면은 키가 필요한가? 예,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보면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당연히 통신 암호화를 하겠죠. 그러면 그 암호화되는 과정 중에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가 이동을 하면서 통신하는 기지국이 계속 바뀐다면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자동차가 어떤 길을 따라서 이동했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는 거죠.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2X에서는 프로토콜 자체적으로 구간마다 또는 특정 시간마다 암호키를 바꾸면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동하는 경로를 트래킹할 수 없는 거겠죠.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만약에 드론이나 다른 서비스라더라도 이런 컨셉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라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많은 차들이 몰려서 그런 키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 하나의 키가 아니라 여러 개의 키,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내려온다면 대용량 처리에도 분명히 새로운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어필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느냐? 기존에 HSM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금융권이나 이런 데 국방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많은 분들은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통해서 기능은 간단한데요. 암호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안보코어 처리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기능들입니다.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키가 인증서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장비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고 보안이라는 특성상 되게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기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의 처리를 하고 이 키가 몇 개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예요. 좀 전과 같은 장비를 10대 사서 서비스를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면서 순식간에 이 장비들이 늘어나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독점 기업, 그러니까 탈레스라고 하는 국방 기업, 탱크를 만드는 이런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를 발주를 해서 가져오면 한 2, 3주,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확장성에 대응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런 장비들은 물리적인 공격에 치중해 있습니다. 장비를 뜯는다거나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면 기울기가 달라지면 키를 지워버린다거나 그런 물리적인 공격인데요. 현대 시대 아마존의 클라우드에서 쓰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서 아마존 문을 열고 거기서 서버 문을 열어 서버를 가지고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시나리오죠. 오히려 그거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대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캥거락이라는 HSM을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솔루션이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이지만 하드웨어 레벨만큼 더 안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여서 더 클라우드의 환경에 적합한 보안을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더 확장성이나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성 부분은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클라우드로 제공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에도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서 확장되기도 용이합니다.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생 업체이지만 이런 보안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고 검증이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기준을 맞추고 안정성이나 성능이 제공되면 호환성, 바꾸기나 아니면 확장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보안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TE의 장점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명이 TE웨어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TE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TE는 저희가 만든 뭐 하드웨어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저희가 뭐 하드웨어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업계에서 보안 업계에서 이제 해킹이나 이런 해킹과 방어에 대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서 정설로 굳어진 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프트웨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소프트웨어로 취약점이 계속 발생하니까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뭐 OS, 그 다음에 그런 걸 관리하는 가상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다 공격을 받으니까요. 이제 산업 차원에서 하드웨어에서 오히려 보안 기능을 프리미티브한 기능을 넣어주고 그 기능을 신뢰의 근거, 그 기능을 근거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정화된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벤더들이 스펙을 공개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보안 기능을 제공할지를 공개를 하고요.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은 그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안정화된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냐 그런 이제 범위 내에서 TE라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특징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면 또 이제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CPU가 하나 있는데 그 CPU에 두 개의 CPU가 탑재된 것처럼 실제로 별도의 장비를 안전하기 위해서 분리했는데 장비를 분리하다고 무조건 안전한가요? 안전하긴 하죠. 그럼 장비를 분리했지만 통신도 해야 되지 메시지 왔다 갔다 해야지 복잡하죠. 근데 그 구간을 더 축소시켜서 CPU 안에서 두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네트워크를 안 타고 메모리 레벨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실행 환경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한 것을 중간 데이터도 메모리로 넘어갈 때 자동적으로 암호화시켜서 그 암호화된 내용은 그걸 처리하던 CPU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자, 클라우드의 운영자가 마음 먹고 그 메모리를 다 스캔한다고 하더라도 뭐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CPU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없죠. 그래서 CPU를 녹여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공격이 되는 거죠. 저희 이런 TE 같은 기술은 가트너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보안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목받을 것이다. 하드웨어에 기반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약간 비공식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가트너로부터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트너에서도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보안 영역이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활용 분야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해 주신 그런 이제 모빌리티라든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5G의 어떤 환경, 어떤 서비스라도 민감한 정보 그리고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나 저희 뭐 성장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오히려 SK텔레콤이나 애트리 이런 곳에서 정말 저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가 다 모르는 부분까지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간단히 저희 지금 만든 버전은 앞에 설명한 캥거락이란 HSM은 키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인증이나 결제, DB 암호화 뭐 이런 영역에 쓰이고요. 시장은
명확히 있습니다. 현재도 팔리고 있고 현재도 이제 있는 솔루션인데 저희가 T란 기술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오래된 기술을 이제 바꾸는 거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에 올라가다 보니까 노출될 수 있어서 암호화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더 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또 블록체인이나 앞서 말씀드린 모빌리티 관련돼서도 암호화의 그 요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또 규제라든가 GDPR에서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점차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성장 전략은 간단합니다. 저희는 이 한 장으로 끝냈고요. 왜 간단하냐면 저희가 시장을 더 세분화한다 그래도 시장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좀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물론 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안이 필요한, 그러니까 보안이 기업의 경쟁력이 돼야 되는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아까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SK텔레콤이나 이렇게 주요 메이저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앞선 보안이 있으면 도입을 하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1차적으로 핵심적인 레퍼런스를 쌓고 클라우드로 정말 확산을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과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HSM이라는 솔루션은 거의 글로벌로 독점적인 솔루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원하는 다른 보안 큰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솔루션 자체를 팔아도 저희가 정말 잘 만들고 성능이 좋고 그런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피처를 만족한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업도 물론 해서 성장이겠지만 저희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꼭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그 모빌리티라든가 여러 분야에 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보안이 들어갔는데 이건 좀 처리하기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 좀 자문을 드리고 저희도 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좀 재작년 이제 2018년도나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한 계기도 사실 블록체인 쪽에 사고가 계속 나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제 처음 미팅을 했는데 그 곳에서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여러 곳도 이렇게 세일즈 안 했는데 단번에 그냥 하자라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보안 쪽 솔루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당연히 T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내부자들이 그 암호화폐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 부도덕하게 가져간다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막아달라는 기능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CPU 자체가 이렇게 파손이 되면 그 암호화폐 자체가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크리티컬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분산, 그래서 여러 CPU를 동시에 이제 이용해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T만 하면은 좀 되는데 업계의 특성이 있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키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컨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키를 여러 개 놓고 하는 게 있는데 키가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그거를 하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기능, 그런 보안 기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신 논문을 보고 마치 그 AI 하는 기업들이 최신 논문을 보고 AI 알고리즘 구현하는 것처럼 저희도 최신 논문을 보고 암호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정말 T 안에다가 같이 넣습니다. T만 넣어도 안전한데 이제 그런 암호 기능까지 더 넣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키를 나눴다가 다시 붙이는 이런 정도의 이제 오퍼레이션 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합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합치지도 않고요. 그냥 분리된 상태로 합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해서 분리된 상태로 부분 서명을 하고 부분 서명된 걸 합쳐서 이것만 사업을 해서도 스타트업이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2개의 정말 보안에서 가장 앞선 기능들을 넣어서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게 암호화폐 쪽이 사실 산업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글로벌로서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키는 가장 글로벌 탑의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카카오 계열사인 그라운드 X라는 기업과 클레이튼 쪽에 들어가는 저 지갑의 키 관리 쪽을 저희가 담당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X는 키를 이제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런 게 있는데 또 이거를 개인이 각자 보관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이제 DID라고 이제 그런 사업이 블록체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는 각각의 개인의 이제 스마트폰의 그런 키를 관리하는 컨셉인데요. 이제 본인이 누군지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고 그 서명된 정보가 누군지 이제 그런 누군지 신원 정보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쪽에서도 그런 신원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저희와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일부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화면은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보안상 공개를 할 수 없어서 에트리의 부설 연구소 중에 보안 쪽과 관련된 그런 곳이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이제 IoT 장비나 그런 이제 드론 같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T를 적용해서 안전하게, 왜냐하면 모빌리티에서 해킹을 당하면 테러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모빌리티 장비가 탈취를 당하면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 T웨어는 이제 새로운 기술, 어떻게 보면 현재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첨단의 이슈,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면서 계속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